해야 돼요. 그 가문 안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의 특징이 있어. 집안 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다처제 때문이에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처첩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야. 본처와 첩 사이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장자인 화춘이 아버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장자 중심 사회에서 장자보다 뛰어난 차자, 첫 번째 딸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근데 이제 딸은 어차피 시집을 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동생만도 못한 새끼 하면서 아우를 늘 항상 편애하는 거야. 그렇잖아. 식구들이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 야, 네 동생 좀 보고 배우라고. 이게 장자들에게는 굉장히 진짜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또 그거를 또 속내로 숨기지를 못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첫째가 좀 제대로 번듯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늘 아버지 눈에 차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눈에 들지 않는 아들을 엄마가 이렇게 감싸주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편애를 하던 아버지가 죽은 거야. 요 씨가 딸을 낳고 죽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지가 정계에서 물러나서 정씨와 함께 또 다 죽었어. 누구만 남아? 심씨하고 화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자식들을 엄청 뭐하게 돼요? 구박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 온갖 모함을 통해서 하진을, 과거에 급제한 하진 정계에 나가고 난 다음에 모함으로 귀향을 보내게 돼. 근데 이제 귀향에 처해진 하진이 조력자를 또 만나서 도수를 또 배우게 돼요. 도수를 또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의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하게 되면서 천자로부터 크게 또 관직을 하사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면 모함으로 귀향을 갔던 정씨가 다시 첫 번째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서로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자식들은 결국은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는 거야. 온갖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굉장히 분명하지만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는 게 민중의 소망이었다.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가족이잖아. 가족의 최종 결말은 화합인 거야. 나를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제 내가 너를 응징하러 왔다. 이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갈등은 마지막에는 결국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감화시키게 돼요. 선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의롭게 감화가 된다 이런 뜻이야. 왜 흥부놀부에서도 놀부도 박타가지고 뭐 온갖 이제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그럼 착한 흥부가 와가지고 형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게 가정 내 갈등을 다루고 있는 가문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연은 뭐냐면 결혼에 꼴이 나려면 가문 내 또 갈등이 또 아주 치밀하게 또 이루어져. 왜냐하면 내가 이 집안과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온갖 그 어떤 조정 내에서의 권력 있잖아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싹 다 처리는 하고 가. 각각 배필은 아주 훌륭한 애들을 또 마련을 해놔요. 그리고 시집을 갔던 누이가 화욱 대신 이 화욱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한테 뭐가 되는 거야? 고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모가 또 화진의 또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많이 힘을 써주지만 여인의 몸으로 심씨의 악행에 맞서서 얘를 지켜주기란 쉽지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양한 인물군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치밀한 구성이면서 그리고 이제 조정 내 갈등도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룬 거. 근데 대표적인 거 가문소설이고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건 주로 누구였을까요? 양반댁 아녀자들이었어. 그래서 가문소설은 자 규방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규방소설. 규원가처럼 양반집 아녀자들이 주로 막 즐기고 향유했던 이런 것들을 규방문학이라고 하는데 양반집 아녀자들이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니? 다 내 남편도 첩이 있어.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리거나 또는 그 자식들 사이의 갈등은 요즘으로 치면 그냥 늘 항상 있는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인기 코드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요. 수특에도 자주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한번 기출됐던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호칭 변화를 잘 볼 것. 호칭. 자, 동그라미 세모해서 그 선과 악의 구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선한 인물의 선, 동그라미, 악한 인물의 세모 해서 인물의 호칭 변화를 잘 볼 것.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줄거리를 보세요. 자, 명나라 때 병보산서 화욱이요. 화욱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첫 번째 부인이 신부인, 두 번째 요부인, 세 번째 정부인 이렇게 세 부인을 두었다.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뭐라고? 처척 간의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거. 갈등. 대표적인 작품이 뭐 있어요? 처척 간의 갈등. 사시남전기가 있는 거죠. 자, 사시남전기에서 홍계월전 이제 여성 영웅 소설. 사시남전기에서 사시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교씨. 근데 이제 사시남전기는 풍간소설이라고 했습니다. 풍간소설이 뭐죠? 김만중이 여행 갔다 돌아오는 거? 여행? 아니고 숙종 임금에게 고합니다. 사씨와 교씨의 남편 유할림. 숙종 임금의 눈에 든 장희빈. 첫 번째 부인 인현왕후를 몰아내는 사건에 장희빈이 이제 남편을 계속 꼬드겨가지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완전히 악독한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숙종 임금한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렸다가 쫓겨난 사람이 김만중이에요. 그래서 김만중이 임금님께 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또 썼다고 했죠. 구운몽 지난주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쓴 재미난 판타지 소설 구운몽. 그 다음에 임금에게 고합니다. 김만중이 숙종 임금에게 아니되옵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하지 못하니까 장희빈의 온갖 악행을 소재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실제 장희빈보다 더 악독한 인물을 만든 거야.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씨를 결국은 모함하는데 성공을 해요. 유할림이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할림에게 교씨가 낳은 자기의 자식을 사씨가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쓴 거야. 그리고 유할림이 결국은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제 교씨는 자신을 도와줬던 동청이라는 인물과 서로 상간하면서 유할림을 내몰고 완전히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야. 교씨가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결말에 나오고 실제로 이 이야기 결말처럼 교씨는 저기 장희빈은 어떻게 됐어요?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사약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사약이 한 방에 먹고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열 그릇을 먹어도 목숨 숨통이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숙종이 진짜 아마 아주 온갖 배불르게 누웠다. 분노를 막. 근데 이제 장희빈이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거야? 자신의 어린 아들 거시기를 잡아채다가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경종이잖아.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이제 경종이고요. 경종은 또 이제 영조의 이제 형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조가 정조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곶감을 올리고 그걸 먹고 경종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뭐 이런 것처럼 궁중 내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다 근거 없는 뜬소문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복숭아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 뭔가 같이 먹으면 복숭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티나지 않게 그냥 은근슬쩍 뭐 먹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씨 남전기와 같은 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처척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일부 다처제는 없어져야 하는 잘못된 가족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정 내 갈등하고 홍계월전에서 나오는 가정 내 갈등은 달라요. 홍계월전에서의 가정 내 갈등은 뭐 때문이야? 남존여비 때문이야. 가부장적 사고. 남성이 바뀌길 바라는 거야. 여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모함을 당하고 심씨한테 얘기하잖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서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야.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이고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큰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족보상으로 치면 어머니 위에 큰어머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
요 부인은 딸 빙선을 낳고 일찍 죽었어. 이 정부인이 자신의 아들인 진과 함께 빙선을 잘 보살피고 화옥은 조정에 간신히 득세하는 것을 보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진의 배필과 빙선의 신랑을 정해놓고 정부인과 더불어 갑자기 죽게 됩니다. 화옥이 죽자 평소 화옥이 하진과 빙선을 편애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신부인은 이 둘을 감시하며 모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모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미워하고 편애했던 것에 대한 약간 복수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손시운 130입니다. 자, 하루는 요부인 동그라미 치세요. 네. 자, 유모치선 동그라미 치세요. 자, 빙선소저 동그라미 치세요. 보통 시집 안 간 아가씨를 소저라고 부르죠. 흐느끼며 말하기를, 자, 유모가 말하기를 어르신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어르신은 화옥을 말하는 거예요.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소저는 빙선을 말하는 거고 둘째 공자는 하진을 말하는 겁니다. 다 동그라미야. 어르신, 정부인, 소저, 둘째 공자 다 긍정적 인물입니다. 두 부인이 돌아가심에 문득 독수에 들었으니, 자, 독수. 심씨가 이들을 온갖 악행으로 괴롭히는 걸 독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수는 세모겠죠. 심씨의 독수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시선이 와서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울면서.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안타깝게 말을 하니 소저 또한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를 난향 세무치세요. 난향은 심씨의 10입니다. 심씨가 이제 그 심어놓은 10이에요. 자, 난형이 창박해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하되 심씨 시비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내년이 감히 흉심을 품고 자 빙선을 모함하는 겁니다. 진이와 함께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장자 심씨 아들 화춘 세모입니다.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종 치선과 모의한 것 아니냐 라고 심씨가 뭐하고 있어요? 모함하는 내용이에요. 심씨가 빙선을 뭐라고 모함한 거야? 장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렇죠.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려고. 줄치세요. 자, 하니 소저 당황하여 줄치세요.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더라. 억울하다 말도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빙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는 심씨. 가정 내에서 표가 중요하듯이 나라에선 또 춤이 중요하겠죠. 콩지 파찌에서 콩지 새어머니한테 막 저항하고 발악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장화홍련전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악한 행위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대적해야 하는 악인이 누구야? 가족인 거야. 가족.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랬다는 거야. 아무리 악한 행위를 벌이는 사람이라도 어머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죠? 130쪽이에요. 130쪽. 심씨 또한 화진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꿀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내 이놈 진아 내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성부인이 누구라고요? 고모 화옥의 누이 빙자하고 선친을 우롱하여 선친 화옥이에요.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자 또 나왔죠? 적장자 자리를 빼앗으려고 빙선에게 했던 모함과 똑같이 화진에게도 심씨가 뭐하고 있어요? 선친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화옥. 자 심씨가 둘 다 모함하는 내용은 뭐야? 감히 내 아들 자리를 빼앗으려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정 내에서 가장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최고 대빵은 누구야? 장자. 아들인 거야. 장자. 장자 승계 중심에서 일부 다처지의 처척 간의 갈등 플러스 첩들이 낳은 자식은 10명이든 100명이든 소용이 없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집안에서는 장자 중심 그리고 궁궐 안에서도 세자 중심이잖아요. 나머지 대군들은 정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왕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한 일을 깨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남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줄쳐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자, 오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부모님께 예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자유친. 자, 소자, 선친의 흐름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모부인 세모, 심씨입니다. 심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높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말고 아버지의 여자, 첫 번째 부인 심씨를 가리키는 거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치성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누니 큰 죄가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함을 하는 심씨에게 화춘이 딸이란다. 누이를 빙선을 뭐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옹호하지. 변명하고 옹호하니까 심씨의 우라가 또 더 치밀겠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할지 누이가 하진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저 여자오대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집 작은집은 일부 다처제 어머니가 여럿인 거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니 심씨 크게 놓아요. 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하니 심씨가 채찍으로 딸을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방성되고 대성통곡하되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놓아요.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내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서 너도 악한 무리들아 나를 없애려 하는 약간 며느리 아들 할 것 없이 이런 나쁜 년놈들 하면서 그냥 온갖 포악을 떠는 겁니다. 포악한 심씨 131쪽 보세요. 이때 비복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자 빙선의 약혼자니까 유생은 동그라미겠죠. 커피 마실 거면 먹으세요.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배옷에 공자는 누구겠어요? 화춘입니다. 찢어진 배옷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는 것 쫓겨난 거야.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심히 공자를 내가 화춘이라고 했어요? 화진이에요. 화진. 쫓겨나네. 네네. 화춘은 세모예요. 자, 화춘은 만나려고 심효하는 곳에 가보니 심효는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묘 근처에 운막을 짓고 3년상을 치르는 걸 심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효에 가보니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한송정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가 보니 과연 대공자 누구 세모? 화춘입니다. 화춘. 대공자란 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겐 대공자를 붙이고 그 나머지 아들에겐 공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창틀의 다리를 높이 얹고 줄쳐 창틀의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헤치고 자고 있거늘 뭐하고 있는 거야? 심유하러 간 새끼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그냥 드르렁 코 골면서 술 한잔 마시고 자고 있는 모습이야. 화춘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이야? 무능이요. 무능하고 게으르고 분별러러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 새끼야. 알았죠? 그리고 풀을 헤치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인물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심씨 굉장히 포악합니다. 채찍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막 때리려고 해. 그 다음에 심씨가 아끼는 화춘은 어떤 인물이야? 진짜 이 집안을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장자들 제목이 아닌 거야. 장자들 제목은 누구였어요? 화진인 거야. 화진.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호칭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 호칭이 바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인물 산과 악의 대립구조가 고전소설의 특징이니까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시면서 인물을 구분하시고 거기에 조력자가 나올 수 있어. 거기에다가 시비나 노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의 인물들인지 그것도 구분하시고. 자, 쯔쯔 도척과 유하에 줄 쳐보세요. 도척과 유하에는 고사 인용이고요. 도척은 화춘을 말하는 거야. 유하에는 화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도척과 유하에는요. 아주 자낙무도한 도둑의 도척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아주 훌륭한 현인의 유하애라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빗대어서 화춘은 도척과 같고 화진은 유하애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아이고 진짜 아우는 이렇게 훌륭한데 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됐다니 하면서 찌찌찌 하는 겁니다.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의 집안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보라. 여기서 말하는 큰 변란은 뭐예요? 심씨가 모함해서
화진을 쫓아낸 일을 별난이라고 얘기한 거다. 근데 솔직히 이런 별난에 대해서 화춘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생각도 없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신과 좀 경쟁이 될 만한,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동생이 내쫓기는 것을 박수치며 좋아라 하겠지. 그쵸? 자, 그리고 화춘이 놀라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양으로 하여금 빙선 소조를 맺으라고 취선은 이미 60, 70대를 맞고 다 죽어가는지라 심씨의 화춘이 오자 손뼉치고 펄쩍 뛰면서 소조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면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화춘이 이르기를 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자, 여기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화춘의 말에는 지금 심씨의 말을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씨의 말처럼 빙선과 화춘이 이런 몹쓸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얘가 알고 있었다는 게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에 동조하는 건 뭐야? 어머니가 해주는 일에 자신이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조는 뭐 때문이야? 거짓인 줄 알면서도, 표시하세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다는 거. 자신한테 이익이 되니까.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고모가 누구라고요? 성부인이야, 성부인.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였고, 아까 유생이 누구라고요? 빙선의 약혼자예요.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치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하지 않다라고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을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씨집 늙은 가부 누구라고요? 성부인입니다. 성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 내 집에 음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한판 붙어보리라.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약혼자지 아직 우리 집 사이는 아닌 거잖아요.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내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춘이 부득이 화진공자를 붙들어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줄치세요. 한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대를 맞은 거야. 혼절하는지라. 이렇게 누명을 쓰는 것을 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착한 빙산과 화진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자,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다시 화합하게 되는 걸로 끝나게 된다. 단축키 보세요. 단축키. 자, 전형적 인물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심씨는 뭐를 대표할까요? 아주 악인의 전형입니다. 악인의 전형. 대표하는 인물, 전형적 인물. 심씨는 표독스러운 인물로 남편이 죽은 뒤 다른 부인들의 자녀를 학대했다.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개과천선. 저거. 이런 악독한 인물도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개과천선하게 됐을까요? 얘네를 착한 마음으로 감화시켜서, 그래서 창선, 감의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슬라이스로. 선한 일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감동시킨다. 두 개씩 나눠서 해석하라고. 자, 사대부 집안의 갈등입니다. 심씨와 화춘, 화진과 빙선의 갈등을 통해서 줄쳐 일부 다처제로 인한 가정 내 갈등. 첫 번째 뭐라고요? 처처 간의 갈등.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장자승계 때문에 처처 간의 갈등은 필수적이다. 그 다음 인물의 성격을 표현할 때 갈등 양상을 통해서 인물의 개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자, 1번 이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장자 자리를 공고히 하려고 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사람이 갖게 되는 품은 마음이 나왔어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발 측은지심을 가지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수호지심은 뭐냐면 수호.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한 사람을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지. 외면하면 안 되고. 그게 수호지심이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마음. 그 다음 사양지심은 사양 마세요. 이거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 시비지심은 시비가 시시비비 줄임말이야. 시시비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옳고 그름. 그 다음 마지막에 자괴지심. 자괴감이 뭐지? 아, 진짜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가책? 쪽팔리.
쪽팔려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수치심. 알아두세요. 자, A의 말하기 방식은 5번입니다. 옛 인물에 빗대어서 어떻게 했어요? 도사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아우가 훌륭하고 형은 금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척이 화춘이고, 그 다음 유아애가 화진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선한 인물은 화진 빙선이에요. 악한 인물은 심씨 화춘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보이는 어떻게 했어? 화진과 빙선의 편이었어요. 갈등 야기 X. 자, 그 다음 5번 효를 근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효도하는 애들이 나중에 나가서 나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누명을 쓰는 쪽을 택한 것은 오직 오륜 때문이다. 2번에 1번 맞죠? 맞나요?